안녕하세요, 디자이너 DK입니다. 이번 영상은 GIF 파일을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특히 UI 디자인을 하다 보면 GIF 파일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. 이번에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어서 이번 영상은 이런 맥 환경에서 녹화를 해보았습니다. 참고로 이 디자인 클립은 제가 몇 년 전에 NFT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3D로 제작해 본 디자인인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이 있는 MOV 파일로 따로 뽑았고, 1초 반 정도짜리 한 번 이렇게 입을 콱 다무는 영상 클립인데요. 이 MOV를 이번 영상에서 반복되는 GIF 파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UI 디자인을 할 때 아트웍으로 넣어주는 GIF가 배경이 뚫려 있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뚫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전공법이죠.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어도비 제품군 중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설치하면 이렇게 미디어 인코더라는 툴이 자동적으로 깔리게 되고요. 이 미디어 인코더를 켜주고, 그럼 이런 대기열 창이 뜨는데 여기에 파일을 이렇게 끌어당겨 놓으면 저희가 옵션들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. 여기 첫 번째 형식 쪽에 여기서 영상 아웃풋 형식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, 이 중에서 여기 애니메이션 GIF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사전 설정을 보면 이제 그냥 GIF로 뽑을 건지 투명도를 포함한 GIF를 뽑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. 저희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투명도를 포함한 애니메이션 GIF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사전 설정 이쪽을 눌러보면 이렇게 상세한 데이터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. 제가 이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2가지 방법 정도를 더 설명드리고,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뽑아놓은 GIF들의 퀄리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, 동등한 비교 조건을 위해서 프레임 레이트 이 부분을 모두 통일시켜서 뽑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25로 설정을 할까 하고요. 참고로 프레임 레이트란 1초 동안 몇 장의 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이 될 거냐라는 설정이고요. 이 부분이 높아지면 애니메이션이 더 부드러워지는데 대신 용량은 점점 커지겠죠. 저는 이번에 모두 25라는 프레임 레이트로 통일시키겠습니다. 일단 이 상세 설정창은 닫아주고 출력 파일 이름을 미디어 인코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, 여기 우측 상단 녹색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렌더링이 걸립니다. 자, 출력된 파일을 이렇게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, 미리 보기를 보면 잘 나온 것 같죠? 사실 저는 그런데 이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한 방식은 이어서 설명드릴 2방법에 비해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. 디자이너분들 대부분이 그래도 어도비 제품군들을 회사용이든 개인용이든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미디어 인코더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, 어쨌든 어도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, 그 말인즉슨 이것도 엄밀하게는 유료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. 그에 비해서 이 파일의 퀄리티가 뭐 썩 좋진 않은데, 이따가 다른 방법들로 뽑은 아웃풋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2번째 방법은 여기 맥에서만 가능한 방법인데요. 지프스키라는 앱인데, 이걸 지프스키라고 읽어야 할지 뭐 GIF 스키라고 읽어야 할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, 일단 저는 지프스키라고 칭하겠습니다. 이건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앱인데,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앱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. 무료라는 점도 너무나 좋고요. 켜주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렇게 영상 파일을 넣어주면 되고요. 여기도 아까처럼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할 수 있죠. 아까 미디어 인코더에서 한 것과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여기 프레임 레이트를 25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 루프 포에버를 체크를 해주면 계속 루핑되는 GIF가 생성되고, 이걸 해제를 해주면 한 번 플레이되고 스탑이 되는 GIF로 생성이 됩니다. 컨버트를 누르고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이름을 이번엔 지프스키로 지어주겠습니다. 세이브를 해주겠고요. 여기 창을 닫고 보면 이렇게 작게 미리 보기가 뜨는데 잘 나온 것 같죠? 사실 저는 이 지프스키를 가장 선호하는 편인데, 맥에서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하죠. 자, 마지막 3번째 방법은 EasyGIF라는 사이트에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. 구글에서 EasyGIF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. EasyGIF의 장점은 이렇게 웹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가 필요 없고, 웹페이지란 말은 맥이나 윈도우 모두 된다는 뜻이겠죠? 그리고 심지어 무료이기도 합니다. 정말 훌륭하죠? 사이트에서 여기 비디오 투 GIF라는 부분을 클릭하고
여기 파일 선택 부분에 저희가 변환해 주려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업로딩이 시작이 되는데요. 변환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고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. 그 부분이 좀 단점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한 광고들이 많이 뜬다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. 이게 좀 EasyGIF의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꽤 오래 기다려주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. 업로드가 되고 나면 여기 세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, 프레임 레이트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10으로 설정돼 있는데, 이 부분을 아까 다른 부분들과 맞춰주기 위해 25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컨버트 GIF를 실행을 해주면, 자, 이렇게 완성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. 이거를 마우스 그냥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. 저는 이름을 GIF라고 지어서 저장을 해줄게요. 자, 지금 제가 ft픽트를 켜서 방금 출력했던 easygif.gif 그리고 gipsky.gif 그리고 mediaencoder.gif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불러서 각각 에펙 컴포지션으로도 집어넣어 봤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파일의 퀄리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용량부터 비교해보면 미디어 인코더 방식으로 뽑은 GIF가 3.5메가로 가장 크죠. 나머지 두 방식으로 뽑았던 GIF 용량들은 각각 3.1메가로 나오네요. 자, 컴포지션에 넣은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아무래도 GIF라는 포맷이 저용량으로 나오는 것을 염두한 포맷이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장자리가 화질이 좋지 않고 살짝 지저분하죠. 우둘투둘한 느낌들이 들고요. 특히 투명도를 가지고 뽑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 큰 편이긴 합니다. 특히 지금 보고 있는 이 GIF는 미디어 인코더로 뽑은 GIF인데, 이 방식의 문제점은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실제 디자인 안쪽에도 여기 우둘투둘한 픽셀 단위로 지글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점인데요. 이 부분이 굉장히 GIF 퀄리티를 저해시키는 요소입니다. 가장자리 부분도 많이 깨지는 편이고요.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드린 이 지프스키로 뽑은 경우를 보면 그런 안쪽에 지글거리는 현상이 없죠. 그리고 가장자리 쪽도 상대적으로 꽤 깨끗한 편입니다. 그리고 EasyGIF로 뽑은 경우도 보면 아주 살짝은 그 현상이 있는데 거의 없는 편이고 가장자리도 꽤 깨끗한 편이죠. 따라서 각 결과물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미디어 인코더 방식보다 이런 지프스키나 EasyGIF를 사용했을 때 GIF 이미지 퀄리티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은 이런 식으로 GIF를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벡터 기반 아트웍 영상들의 경우 에펙이나 페이즈 같은 툴에서 롯디 방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주면 훨씬 용량은 줄이면서도 깨끗한 고퀄리티 클립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제 페이즈 소개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.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비트맵 기반의 영상, 특히 이런 3D로 렌더된 영상들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, 그럴 땐 부득이하게 GIF를 쓸 수밖에 없고, 그럴 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GIF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참고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GIF를 출력할 때 이렇게 특유의 가장자리가 지글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사용하려는 사이즈의 2배수 정도 사이즈로 뽑는 게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